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해결 중심 단기 놀이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단기 놀이치료 일단 어떻게 탄생이 되었나 살펴볼게요. 1980년대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이 강하게 이제 대두가 됐어요. 구성주의 인식론은 이제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념엔 다양하다, 다원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 기초한 해결 중심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티브 드세이저와 버그에 의해 발전이 되었고요. 이건 내담자에게 문제가 덜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을 때 했던 것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것이 해결 중심 단기 놀이 치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0회기 내외의 단기 치료를 지향하는 개인 놀이 치료 모델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놀이는 해결을 탐색을 위한 목적, 어떤 예외 상황, 기적 상황, 잘 대처했던 경험과 이유를 탐색하는 해결 중심적인 놀이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 세계에서 문제 해결책을 미리 적용을 해보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변화에 따른 결과들을 미리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일단 발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예전에 객관주의 모더니즘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실도 사실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명확히 분명히 정해져 있던 방식인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실도 사실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떤 개인 간의 차이,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진실에 주목을 하게 돼요. 드세이저는 이제 예외 상황을 많이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해결 중심적인 접근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내담자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인식이 없다면 상담자는 그거를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재 드러나는 것, 내담자도 그 변화의 필요성이 알고 동기가 있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의 단기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간관에 대해 살펴보면 내담자 중심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건 내담자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 낙관적인 인간관이고, 해결 중심 치료사는 알지 못함의 자세예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평가를 하지만 내담자를 만나게 될 때는 알지 못한다는 자세, not knowing 포스처의 자세를 가지면서 해결 중심 단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리는 관점과 인식의 문제고요. 진단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원, 장점, 성공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언급되지 않은 자원과 장점을 발견하게 돼요. 내담자 중심의 인간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돼요. 개인이 부여한 주관적인 의미의 이제 탈현실이 구성이 됩니다. 개인마다 진실을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요. 진실과 현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이 되거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거, 변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사회, 역사,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게 돼요. 현실의 특성을 보면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독특한 가치들을 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 어떤 강점에 기초하는 거, 에릭슨의 치료 모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자원, 강점, 장점,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게 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외의 상황을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탐색을 하고 내담자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예외의 상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것은 아무도 없죠.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문제가 덜 하거나 사라지는가, 작은 변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변화가 점점 쌓이다 보면은 큰 변화를 낳는 경험에 이제 갖게 되고, 그런 경험들은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와 체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내담자가 하는 행동의 반응성엔 의미가 있고요. 내담자가 전문가다. 내담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고 스스로 문제를 탐색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책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상황에 대한 정의는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그걸 인해서 순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 보도록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보면요, 목표는 내담자한테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아주 사소한 거, 행동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원인을 파악하거나 탐색하기보다는 드러나는 행동들,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종식보다는 어떤 첫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해주는 거, 현실적이고 성취가 가능한 거, 목표 수행하는 것은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목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화, 첫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경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세부 목표로는 문제 해결책을 찾게 되고, 예외 상황을 발견하면서 확장시키는 거, 아동의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법은 예외 찾기 놀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놀이로 표현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했던 때와 무엇이 다른지 발견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무엇이 달라서 그럴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책을 찾고 가상생활에서 적용해 보면서 해결책의 실천을 유도를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상담을 하게 될 때 어머님께서 문제 행동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문제 행동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할 때 문제 행동, 재현하는 놀이를 하게 될 때 얘는 평소보다 무엇이 좀 달라서 그럴까?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발견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결책을 찾고 가상 상황을 적용해 보면서 해결책을 실전 유도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반응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적 상상 놀이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어떤 기적 상황이죠. 그것을 놀이로 표현하게끔 하는 거예요. 변화의 의지와 긍정적인 자아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첫 상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게 돼요. 치료의 목표를 간과하거나 치료의 동기가 약화되었을 때 사용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서 너의 어려움이 다 해결이 된 장면을 만들어 주렴.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건 무엇일까? 아이들 처음 만날 때 뭐 3가지의 소원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대부분 기적 상상하기 놀이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 마음 알기 놀이 기법에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배려, 통제력, 타인의 관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타인의 인식하는 알아감으로써 치료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으실까? 어찌 보면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 마음 알기 놀이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극복 경험 찾기 놀이 기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원인과 그에 대한 노력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잘 지내온 이유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해결책을 찾고 실현해보는 거, 재현해보는 놀이가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뽑고 싶은데도 어떻게 더 뽑지 않고 견딜 수 있었지? 이렇게 수학 시험에서 실패를 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지? 나눠볼 수 있어요. 5번째로 비교하기 놀이 기법은 자신의 변화나 의지, 동기 수준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해당할 수 있어요. 문제 정도나 변화 의지, 해결책 실행 결과,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들에 잘 인식이 못하는 경우에 쓸 수 있고요. 치료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효과적인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너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머리를 뿌려볼까? 상담을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변하게 될까?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뤄볼 수 있어요. 이렇게 5가지의 기법에 따라서 단기 놀이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치료 과정은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듯 치료 관계 형성 및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해결 중심 단기 놀이 치료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제와 강점을 탐색을 하는 거잖아요. 치료 시간, 장소,
놀이에서 허용되는 행동, 목적 등 목표 설정을 위해서 아동과 놀이 세션을 실시하게 되고요. 매 회기 후반부에 다음 회기가 올 때까지 실행해 볼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상황을 놀이로 표현해 보는 거, 문제가 일어났던 상황을 또 놀이로 표현해 보는 거. 이거는 짧은 시간 동안 문제의 상황을 이제 허용할 수 있고요. 이 목적은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상황들을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상황과 행동을 검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놀이를 구성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반복 재현으로 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놀이 기법과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해서 놀이를 촉진하고 해결책 탐색을 촉진할 수 있어요. 칭찬과 과제를 전달하고 치료사가 과제를 준 것들을 기록하고 과제 수행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장점과 강점, 치료실 안팎의 변화가 된 부분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초점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통 2회기에서 9회기까지 이제 과제도 주고 미션도 주고 놀이 잘 지냈던 것들, 예외의 상황들도 많이 탐색을 하면서 놀이가 진행이 되고 종결 단계는 보통 10회기 정도 때가 되겠죠. 이는 놀이를 하고 일상에서의 경험도 재현하고 하면서 수용감을 느끼게 하는 거, 그다음 치료 장면에서 발견한 장점과 자원,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그 시도, 변화 요인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기록해둔 칭찬, 과제 이런 것들을 아동에게 전달해서 이렇게 문제 행동 보인 데도 있지만 그 외에 문제 행동 보이지 않은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지각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점점 예외 상황의 발견과 확장을 하게 되고요.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주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회기 내외에 단기 치료에 대해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자신의 이전 상황과 바뀔 앞으로의 상황들을 관점을 조망하기도 하고 치료의 전과 후에 그런 일상에서 받는 긍정적인 경험, 피드백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상상해보고 예외 상황을 발견해서 문제의 상황을 촉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비판하고 분석하기보다는 간혹 횟수는 적었지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자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긍정적인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결 중심 단기 놀이 치료에 대해서 바라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